동아시아 문명과 아메리카 문명 사이의 중요한 고리인 이 대륙을 잇는 연립교가 있었어요. 베링해협 다 아시죠? 베링해협. 지금은 러시아와 알래스카가 마주보고 있는 땅입니다. 이 지도가 제가 찾아본 증가를 그린 지도에서 가장 정밀해요. 문제는 이렇게 서양 사람들이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들 판 중심으로 됐어요. 대서양 중심으로. 지도는 사실은 이데올로기의 투영이기도 하고요. 지배세계의 어떤 내용이 다 투영되어 있는 겁니다. 중세 이후 역사를 이런 식으로 서양 학자들이 다루면 저는 뭐 그건 좋다고 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고대사부터 그 이전 역사를 이런 지도를 놓고 자기들 자신을 교육시킨다. 이건 저는 안 맞다. 양심상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이런 지도를 놓고는요. 제가 다시 그렸습니다. 제작을 아예 다시 했어요. 이제 이 지도를 보시면 두 대륙이 원래 하나의 대륙이었다는 걸 확인하게 나오죠. 우리가 무의식 중에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앞으로 유라시아 대륙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거든요. 아프리카 대륙이 떨어져 있습니까? 문명사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특히 빙하시대 인류 이동사, 동물 이동사의 관점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여기는 그냥 육지화된 정도가 아니고요. 남미하고 북미가 붙어있죠. 그 길이 어떤가요? 중앙아메리카. 인간이 가기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도. 아주 그 외소하게 붙어있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폭이 1800km. 예, 남북폭이, 동서폭이 6000km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뭐 고속도로라는 표현도 안 맞겠죠. 그냥 바다 같은 그 평원지역, 툰드라 지역을 다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수많은 동물들이 동진을 했고요. 또 서진도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동물들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들어간 동물들의 대표 주자는 황제 매모드라는 친구가 있어요. 매모드 중에서 제일 큰 놈. 북미 전역을 다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캐나다 위쪽까지 다 장악을 해버려요. 요즘은 생태 교란종이 들어간 겁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러나 아메리카 대륙에서 앞으로 유라시아 대륙으로 넘어온 친구들 중에 대표 주자가 말과 낙타예요. 말이 빠진 인류사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말이 빠진 흉노제국, 돌골제국, 원제국, 뭐 고구려까지 포함시켜볼까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예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일에 유목제국이 없었다면 지금의 동아시아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이 이 16개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낙타가 없는 실크로드 역사라는 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 툰드라 지역을 낙타가 통과하다 보니까 발바닥이 미끄러지지 않게 푹신푹신해지고 넓어진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 이제 정확히 기억치는 않습니다만 선생님한테 사막을 다니면서 낙타가 진화해서 바닥이 저렇게 됐다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지금은 그러지는 않겠죠. 낙타가 기후변화를 진화해온 산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런 변화 과정들에 의해서 우리 인류사가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쓰였다는 겁니다. 동물들은 이렇게 오갔는데 그럼 인간은 오가지 않았을까 이제 의심이 저는 좀 들었어요. 3000년 전에 고리뼈탈이 알류산 열도 2000km가 넘습니다. 그런데 징검다리처럼 섬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여기서 발견됩니다. 뭐 여러 유적이 있습니다. 생략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돌 유적입니다. 국내 언론에 소개될 때는 그 보고서를 최종 보고서를 보지 않고 아마 그 언론에 소개됐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정확한 형태의 내용들이 소개됐어요. 그런데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14편에 거의 완벽히 보존되어 있는 정밀한 온돌 유적이 확인됐어요.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고래와 관련된 유적, 온돌 이걸 종합해 볼 때는 동아시아, 특히 서해와 한반도 초월 중심으로 한 문명의 이동이 있었을 거다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아메리카에 사람이 언제 들어갔는가 하는 이 이동설의 정설은 원래 북미 대륙을 60% 이상 빙하가 덮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남할 수 없었다, 이런 이론이 정설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면서 두 빙상의 얼음이 열리면서 이 길을 통해서 남아있을 거다, 이게 정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보다 앞선 시기에 유적들이 발굴이 돼요. 이게 지금 결정타가 된 유적은 몬테베르데, 칠레에서도 남부 지역입니다. 여기서 유적이 발견돼요. 어떤 유적이 발견되냐면 다시마를 포함한 말린 비상식량 같은 그런 게 발견이 됩니다. 다시마 먹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한국인, 일본인, 칠레인 원주민 중에 일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혐오식품이기도 하고, 이건 생태 교란종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 말고 여러 유적들이 해안선을 통해서 발견이 됐는데, 결국 1990년대부터 기존의 정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서구학계 80%가 동북아시아인의 해안 이동설이 정설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아마 국내 서적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서구에서 만들었던 대서양 중심 지도하고 이 태평양 중심 지도입니다. 이 지도가 중요한 거 두 개를 놓고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 개 다 태평양 중심 지도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인류 이동사만 놓고 보면 뭐 이것도 무리가 없는데요. 기후사의 관점에서 인류 이동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서양과 태평양이 같이 나와야 돼요. 그린란드 빙하가 녹으면 기후위기가 심각한 단계로 진입할 거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연일 뉴스에 나옵니다. 만일에 그린란드 빙하가 더 녹으면 영화 투모로우 같은 기후재난 사태가 발생할 거다. 작년에 또 경고 지금 논문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 두 대양이 있는 지도를 같이 보지 못하면 이게 어떻게 영향을 줄 거다 하는 게 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모든 지도가 그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최소한 인류학과 관련된, 역사과 관련된 지도는 이런 지도를 놓고 설명하는 게 맞겠다. 이걸 놓고 보면은 중세, 근세사도 금방 이해가 돼요. 아, 왜 노예 사냥을 했고 그들의 관점에서 노예 사냥이 어디로 팔려나갔는가가 대서양의 이동 과정 루트가 쉽게 포착이 됩니다. 앞서 제가